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며 긴축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고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에서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띈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에 미증시는 주춤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로 장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 이 시장 구간에서 어떠한 지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수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2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오름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분봉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지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0.67%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227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탄력이 점차 둔화가 되더니 현재는 2260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2260포인트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후에 꾸준히 오름 추세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름 추세에 머물러 있는 지수 흐름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35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구간에서 5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도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전환을 하면서 13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607억 원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0.45% 오른 686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장 중에 다시 한번 이 둔화된 탄력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또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680포인트 초반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6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67억 원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752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289억 원을 팔면서 외국인보다는 적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행 그리고 증권주들인데요. 대출 규제 완화 및 이자율 마진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은 어제 오후장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순이자 마진이 시장의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들과 금융지주들이 어제 오후장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4분기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9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새로운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는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출, 세제 청약은 물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까지 완화하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같은 카카오 그룹주들 일제히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3%에서 7%까지 넘나드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7.18% 오른 62,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로 카카오뱅크도 5.71% 오른 26,8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하면서 큰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금융주들이 있는데요. 우선 KB금융 3% 넘게 오르면서 52,300원 선 터치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오늘 상승세 나타내면서 1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8,0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도 4%, 3%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5,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다른 은행주 한 가지 더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도 수혜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5.02% 오른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드론주인데요. 드론주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장부터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기에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드론 관련 종목들,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콤이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2.52% 오르고 있고요. 주가는 7,37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덕산 하이메탈의 경우에도 현재 큰 탄력 받으면서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5,2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DTNC 마찬가지로 7% 그리고 8% 넘나들면서 5,31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퍼스텍은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2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 받았던 탄력에 비해서는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을 한 뒤부터 이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땅 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부토건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1.38% 현재 구간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1,37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성창기업지주는 이렇게 그린벨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큰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러한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4.41% 오른 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식이 처음에 들려왔을 때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더니 신원종합개발 오늘은 0.73% 오른 4,85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푼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부각되며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10시 구간 특징주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